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컴퓨터 앤드 인포메이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문으로 좀 타이틀이 긴데요. 컴퓨터 앤드 인포메이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자, 여기서 이게 뒤가 사이언티스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및 뭐 정보 연구 과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컴퓨터 과학자라고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라고 뒤에 이제 포커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컴퓨터라는 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범위를 제일 크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그 2019년에 그 중간값으로 보게 되면 122,840불,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122,840불 정도 받았고요. 시간당 59불 정도의 그 수입을 올리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좀 적겠죠. 한 3분의 1 정도 적고, 그리고 이제 엔트리 레벨 에듀케이션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다른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학사학위, 배철러스 디그리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마스터 디그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배철러스 디그리를 가진 학사학위 이상 넘어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런 그 컴퓨터 운영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되는데, 그 미국 내에서는 대학보다 실질적으로 정부, 연방정부 등에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방부에서 컴퓨터하고 그런 국방과학기술 같은 거를 서로 연구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 아니면 국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요새 컴퓨터 없이는 뭐 많은 부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조달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계약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이언티스트들을 많이 고용하는 걸로 이제 그런 통계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언티스트로 끝나기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뭐 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학 쪽으로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서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연방정부나 그런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의 근본적인 문제, 컴퓨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인지, 업무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지, 이런 부분들, 컴퓨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그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전망, 앞으로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컴퓨터 과학자분들은 미국 내에 약 32,7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약 15% 정도 직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미국 노동부의 그 전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석사 학위가 더 필요한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임금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석사 학위 정도까지 받아야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1B 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그 석사학위 이상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도 컴퓨터 뭐 인포메이션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스페셜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하지는 거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되는 그런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나 그 다음에 그 전문 기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이언티스트를 연구직으로 뽑는다라고 할 경우에 있어서 H1B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대학보다는 연방정부나 그런 정부 관련 단체에서 뽑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쪽 그렇게 통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H-1B 분을 가지고 그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로컬 가버먼트, 그러니까 지역 가버먼트 중에서는 H-1B를 스폰서를 해서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과학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